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KG 초심자입니다. 오늘 제 일기 여기 제 수강생으로 이렇게 제 클럽에 네이버죠. 제가 만들어 놓은 클럽에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되시는 것 같아요. 11분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, 이분 이렇게 오신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말이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기간이 제가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와 같은 어떤 낚시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까지 이 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1기가 끝나야지만이 제가 2기로 이렇게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각오를 다지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9시에 대항해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까지 약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또 1기 또 회장님도 뽑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한 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찌죠. 찌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만 설명을 하고 지금 비가 밖에 이제 조금씩 그쳐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실전으로 캐스팅에 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키사스찌입니다. 키사스찌. 그 다음에 이 찌는 첼리온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가격이 인터넷에서는 9,000원 정도, 그리고 매장에서는 9,000원에서부터 12,000원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찌인데요. 사실상 이 지금 나오는 이 키사스찌나 아니면은 앞전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었을 때 쓰던 그런 찌들은 제가 쓰고 있는 거의 80% 이상의 찌가 사출찌입니다.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 이렇게 정밀하게 어떤 도장을 입혀서 이렇게 나오는 찌들은 좀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출찌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찌가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부력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고 계절이 변할수록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째는 이 첼리온에서 나온 찌와 이게 키사스찌의 특징이 있는데요. 키사스찌 같은 경우에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. 사출이 되다 보니까 금형으로서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대량으로. 그래서 안쪽에 원줄이 통과하는 그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아래쪽에 작은 납이 달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투제로라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납만 붙여서 그 납을 일정하게 해서 사출을 하다 보니까 불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 종류 재질이 이렇게 찍어내다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커팅이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불익이 달라지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편납도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는데, 그 편납을 붙이기 이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튜닝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방파제에 나가 낚시를 할 때 어느 날은 찌가 가라앉고 또 어떤 날은 찌가 가라앉지 않고 봉도를 물려도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,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찌를 갖다가 튜닝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. 왜냐 그러면은 이 안은 공간이 비어 있다 그랬죠, 사출찌는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이 여름이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찌도 열을 받아서 안쪽 비어 있는 부분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.
그렇게 되면은 떨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맞춰가지고 놓았던 침강 속도보다는 더 부력이 많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찌가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계절별로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. 또 겨울로 갈수록 안에 있는 이 찌 자체에 공기가 수축이 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그 바다 염분 밀도와 겨울에 바다 염분 밀도는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겨울로 갈수록 맞춰놓은 이 찌가 잠겨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찌에 대한 이해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줄찌를 쓰실 경우에는 내가 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사출지가 많을 경우에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이 비어 있는 찌일수록 그 외부적인 환경 온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늘상 쓰는 채비죠. 바늘 하나, 목줄 하나, 민물 스톱 하나, 찌 하나가 단데요. 이 찌가 크릴 미끼에 의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크릴 미끼가 정립이 되기도 전에 찌가 먼저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은 바로 외부적인 온도와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 변화입니다. 즉 내가 차를 타고 대상 방파제까지 가는 동안에는 겨울이면 히터를 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차 안의 내부 온도는 거의 25도 이상이 된다고 봐야죠. 내부가 따뜻해야 되니까 차. 그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간포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 그 30분 동안에는 이 찌는 열을 받아가 팽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죠. 근데 그 낚시를 하려고 하는 간포 방파제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서 조끼를 입고 가는 도중에 이미 안에 있는 이 열을 받아 있는 공기들이 팽창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내려서 세팅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찍 가면은 기온이 보통 지금 보면은 약 한 5도, 뭐 조금 올라가도 7도, 평균적으로 뭐 3도에서 5도에서 지금 새벽에 이 외부적인 온도가 형성이 되는데요. 25도에 있던 이 찌가 한 30분 동안 있던 찌가 다시 외부로 나와가지고 5도, 7도 정도 돼버리면 급격하게 안에 있던 이게 공기들이 압축이 됩니다. 그러면 원래 맞춰놨던 부력에서 이 찌는 이미 던지기 전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집에서 맞출 때는 그때 찬물을 받으셔야 됩니다. 겨울에는. 이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맞춰놨던 그 물을 또 여기 내비두고 집에 그러면은 집에는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최소한 21도 전후가 됩니다. 기온이. 그러면 그 물은 이미 21도의 민물이라도 맞춰주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 맞춰놨던 이 찌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10도 전후가 되는데 벌써 11, 2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이 찌에. 그래서 그 11, 2도의 차이는 봉돌로 치면은 G5 정도 그람수의 그 찌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즉 말해서 이 가라앉는 속도가 크릴, 목줄, 민물 스토파, 찌를 달았을 경우에 거기에 G5 봉돌을 하나 더 물렸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맞춘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 찌를 맞출 때 그 계절에 맞게끔 쓰시려고 하면은 찬물을 그렇죠. 외부 지금 수도관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묻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외부 환경에 있는 찬물은 그 온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맞출 때는 그때 이렇게 맞춰서 해가지고 나가시면은 바로 똑같은 부력이 나옵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찌라는 거는 안에 공간이 사출지가 비어 있습니다. 수축과 팽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이 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상에 올리는 이 찌의 부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왜 이 찌 침강 속도를 달리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느냐 하면은
예를 들어서 그렇게 맞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에 나가서 낚시를 할 경우 바빠서 못하고 갔을 경우에 찌의 부력이 다르면은 예를 들어가 중간에 있는 이 제가 맞춰놨던 이 튜닝됐던 찌를 던졌는데 가라앉아 버리면은 그 위에 두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위에 맨 위에 거를 다시 꺼내가 다시 세팅을 해가 넣어 보면은 이 찌가 가라앉는 속도보다도 더 천천히 가라앉게 되겠죠. 그럼 그 찌를 쓰면 됩니다. 그렇게 대처를 하시라고 제가 키사스지 기준으로 해서 5개를 이렇게 여비로 속도를 달리해서 맞춰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이해적인 이 찌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제 그 물방울 채비라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제 초심자 채비라든지 목줄치 채비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. 특히 제 물방울 채비죠. 경사구슬을 이 찌 아래에 넣고 위에 발포로 해서 맞춰서 하는데 어떤 때는 분리도 되지 않고 내려가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찌의 외부적인 온도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. 제일 첫 번째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다시 봤을 때 변화에 생기는 그 구조가 찌에서 온다는 걸 제1차적으로 찌에서 옵니다. 그리고 2차적인 거는 내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20m든 30m든 가는 그 원줄이 이 찌를 잡고 있는 저항력에 따라서 다릅니다. 또 거기서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원줄이 플로팅이냐 아니면 셈이냐 또 셈이 플로팅이냐에 따라서 또 이 찌의 침강 속도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8계절로 나눠서 밑밥도 그렇지만은 계절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 중간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지금은 겨울로 가는 초입의 환절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민할 때 미끼, 밑밥 또 중요하지만 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물방울 채비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약 한 2시간 반까지 여기에 교육을 오신 분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그 외의 바늘, 선택 요령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다 이렇게 강의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유튜브 상에는 그냥 이 찌, 키사스 찌를 기준으로 해서 왜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또 분리가 되고 가라앉고 뜨고 하는 문제는 이 키사스 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.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온도적인 편차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튜닝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 채비 또 자체가 이게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채비가 아닙니다. 그리고 변형적으로 투제로찌 자체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투제로찌에 원래 가지고 있는 표준 그 기준점 부력에서 제가 안에 튜닝을 해서 쓰는 변칙적인 그 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렇게 유튜브 상에 올려놓게 되면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아마도 정말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약 한 200여 편이 다 된, 불과 올해만 200여 편이 365일을 두면은 200회 이상 이 유튜브를 찍었다 하면은 좀 미친 겁니다. 미친 건데 그 수많은 이 편 중에 누누이 이 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이해력 정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수강을 하러 오시라고 이렇게 기회도 드리고 이랬는데 또 시간이 안 되시고 또 안 맞고 이래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들 일기가 출범됐다고 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 이 찌에 대한 이해력 부분 키사스 찌를 기준으로 해서
안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얇습니다. 이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두껍지가 못해요. 전체가 다 차 있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쳐보면은 이게 퉁퉁 소리가 나요. 날 정도로 안에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납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공기가 납과 함께 열을 받을 때와 또 수축이 되면서 또 안에 있는 이 투제로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이 납이 또 그 차갑게 변할 때에는 이 찌 자체가 달리해서 침강 속도가 변해진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요 정도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낚시하는 모습이든 교육 과정이든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KG 초심자였습니다.